네. 이거 이제 없이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이놈저놈 하지만은 방금 이야기할 때 이놈저놈 하면 안 돼요. 아니 아까 방금 그랬어. 대법관 놈들 막 그렇게 그런 거 아까 이제 또 의사 놈들 이제 편집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의식적으로 그 화면은 이제 삐처리 됩니다. 네. 이제 말씀하십시오. 자, 이제 합니다. 대법관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반갑습니다. 그런데 요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켜줘야 되는 의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부터인가 그 소위 빅5라는 큰 병원에 전공의들이 전부 사표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게 얼마나 수리가 될지 어떨지를 모르지만 그 원인이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2,000명 늘린다. 이렇게 현재 3,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이 늘린다 그러니까 거의 배에 가깝게 늘어난다. 그래서 증원을 너무 하지 말아라 하는 반대하는 의미에서 사표를 내고 휴업을 하겠다 그럽니다. 우리 의료계에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역시 정부가 윤 정부가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을 여기서 단행을 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해외에서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고 생활하신 우리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의료가 이 전공의를 많이 양성함으로써 이제 의료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우리가 의료 산업이 전문화가 된 영국의 예를 들어본다면 영국은 두 가지 체계로 일반 의를 만드는 것과 전공의를 만드는 것 그 두 가지 체계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일반의가 된 사람들은 전부 지역에 소속돼 있으면서 가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가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서부터 쭉 생활하면서 그 사람의 그 일생 경력을 의료 경력을 체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병의 정도나 또 치료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화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 전공의로 우리처럼 가게 되는 것은 어떤 병이 있을 때 전문적으로 그 병을 공격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체제라고 봐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공의들이 과도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의가 없기 때문에 그 전공의들이 과도한 수요에 머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려서 이 디맨드 서플라이를 맞추겠다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도 일반의 제도를 도입해서 맞으면 조금 퀄리티가 낮을지 혹시 모르겠지만은 많은 수를 양성을 해서 지방에 또 각 가정에 주치의식으로 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제도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서양에 보면은 그 어린애가 병원에 갔을 적에 그 병원의 의사가 야, 너 아버지도 그래서 어디가 아프는데 너도 거가 아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역시 가정적인 돌봄이 예. 같은 그런 의사가 참 우리나라에도 필요할 게다. 이비인후과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널하게 그 기본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서 치료를 가능한 의사 그런 가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군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영께서는 그 뷰티 코리아의 부총재하고 계시는데 그 역시 건강하고 관계된 그런 그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직업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병의원들하고의 생각이 어떠신지 관계가 혹시 그 느낀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현대의학으로 봤을 때 의사가 계시고 또 주치의가 있고 전공의가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될 수 있으면 병이 낫기 전에 미리서 예방하는 것이 첫째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기 전에 자기 스스로 몸에서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몸 자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약 쪽이라든가 요즘에 그 많이 아시겠지만 자연이라는 그 프로가 많이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을 보타면서 자연에 널려 있는 약초, 몸에 좋은 그런 약초를 많이 섭취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밥상입니다. 밥상. 식사하는 것이 가장 많은 약을 드시는 것보다 더구나 이제 한방이 있고 양방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이 동의보감에서 유네스코에 할 정도로 해준 동의보감 그 좋은 지식을 갖고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가 있고 한의사가 있는데 그 두 분들께서도 서로 협의를 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그런 선진국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뒤처질 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 우리 앞서고 있어요. 한방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고유의 한방 쪽을 더 집중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연구는 좋겠고 또 양의사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인구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약사분들, 의사분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들의 몇 프로 의사가 필요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의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호응을 하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떤 그 논쟁보다도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성을 가진 나라고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와서 만일을 본다면 대단히 의료적으로 복잡한 나라인 것 같아요. 네. 의료 보호,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그래서 도라지부터 시작해서 산삼에 이렇게 별것이 다 있고 한의학이 또 굉장히 발전이 돼 가지고 한의학국들이 많고 또 피트니스 센터를 비롯해서 건강 예방 관리한다고 그래서 체육 교장부터 무슨 뭡니까 그 명상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하고 그 방면에 물어볼 때마다 자기들 치료를 받으면 제일 좋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복잡한 체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 의료 체계를 어떻게 통합하느냐, 통합이라기보다도 그 서로 화합을 시키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국가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발달돼 있어 있기도 하지만은 건강보험에서 경련제로 짝수해, 홀수해로 출생률에 따라서 그 종합진단을 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간략한 거지만은 거기에서도 많은 그 환자를 걸러내고 있고 그러는데 당면 문제로 지금 큰 병원들의 전공의와 수련의들이 전부 사표를 낸다고 그래서 며칠 뒤 다음 월요일 날부터는 출근 안 하겠다. 이때 만일에 환자가 생겼다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는 상당히 답답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굉장히 강경책으로 밀고 나가겠다. 그렇게 나와서 이게 서로 대책은 아무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었고 전공의들로서도 의사를 늘리되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 의사를 늘리지 않고는 우리가 그대로 다 감당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그런 얘기를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흔히 말하는 원격 진료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조 회장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 그 외국에도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례가 좀 앞으로는 있지 않을까요?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게. 예,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는 앞섰다고 그러지만은 전 사회적 평균으로 볼 때는 꼭 앞섰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영국이 우리보다 뒤쳐져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또 의료의 그 효율성으로 볼 때 상당히 영국이 더 앞서 있다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미국 체제를 거의 따랐다고 보는데 미국도 이 의사들의 수입의 양극화, 병원의 양극화 이런 게 아주 심합니다.
기술이 좋고 또는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 수술 실적이 좋은 의사들은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고 또 일반 사람들은 그 비싼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이 국민 개보험 즉 의료보험으로 인해서 누구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은 수요를 전공의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전공의로는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은 굉장히 그 숙련된 의사가 딱 처음에 왔을 때 조치를 하면은 쉽게 고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은 낮에는 뭐 전문의 뭐 몇 사람 있는 줄 안다만 퇴근하고 나면 겨우 그 인턴이나 전공이 바로 전에 의사들이 그 팀장을 하고 있고 처음에 와서 조치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많이 놓치기도 하고 또 응급실에서 받을 수 있는 그 환자 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더라도 응급실을 찾기 위해서 서울 시내를 빙빙 도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가 대단히 힘들고 좋은 의사를 정해서 나는 암흑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다 하는데 대단히 그 한 달 몇 달 기다려라 그런 예.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신의장은 그런 경험이나 하셨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뭐 저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었고 방금 우리 조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응급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보다도 응급실이 갔을 때 담당 의사가 그분이 항상 제자리에 있고 24시간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급한 일로 갔다든가 또 교수 대신 또 박사분들이 있으면은 강의를 나갔다든가 그럴 때 이제 그 메꿀 수 있는 그런 인원까지 모든 것을 종합을 했을 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편파적으로 지방과 도시와 거기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적정순을 서로가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국민 개보험 시대다 그래요. 전 국민의 이제 의료보험이 하고 있는데 그의 반대쪽에서 전 국민이 의료 요원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 시절에 세금을 내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세금이 중요하다든가 국방이 중요하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배우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와서 사회 취직하려고 봤더니까 군대를 갔다 가느냐, 또 뭐 왜 세금을 제대로 안 내냐, 이제 그러니까 당황스러워할 때도 있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도 완전한 그 사회인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이 있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중고등학생 때 사람의 우리가 말하는 응급처치 그런 걸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여자들도 거의 군대를 많이 가고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이 위급상에 벌어졌을 때 되게 뭐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심호흡 거기 학교에서 교육과 과정으로 배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는 거 있고 저도 한번 어떤 경험에 있어서 제 이유 때문에 119 차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119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가 볼 때는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에 장비가 달려 있고 그거 전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심장이면 심장 전문의를 만나기까지의 필요한 상황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도록 하는 사회적인 그런 보건 체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골에서 무의촌 우리 동네는 의사가 없어서 살 수 없다는데 그런 데에 필요한 의사들이 전부 심장을 수술하거나 뇌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닐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교통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우선 약 한 봉지로 나설 수 있거나 주사 하나로 나올 수 있는 환자가 많다고 봐요, 시골에도. 근데 그런 정도의 그 가정의 제도 같은 것이 우리 조 회장 말씀하신 대로 많이 좀 보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의사가 졸업 연한이 똑같잖아요. 전문 네. 과목에 따라서 그 수학 연한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일부에서 가면 외과 대학이라는 대학이 따로 있고 예. 아예 처음부터 전문적인 것만 가르친다.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골에서 낮은 수준의 넓은 범위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학업 그 기관 네. 그거하고 그야말로 중요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전문 과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졸업 연한을 좀 수학 연한을 다르게 할 수는 없는 건지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군에 와서 병원을 하면은 뭐 연봉을 3억을 주겠다 뭐 예. 그런 거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 3억을 들여서 자기 동네 학생을 의과대학을 보내가지고 졸업하면 우리 동네 와서 취업을 한다. 그런 교육 방식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 말씀한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은 중국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서양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은 중국은 일반의 제도를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 자격을 따면 그 사람이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주 난이도가 높고 희귀병이고 어려운 것은 전문 그쪽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부분의 그 의료 수요를 지방에 있는 일반인들이 쉽게 자격증을 따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많은 인구를 전공의를 살려서 한다면 감당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의료 서비스의 이원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의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아까 회장님 말씀처럼 뭐 3년 정도 해서 일반인 거기에서 또 지식과 경험과 실력을 쌓으면 전공의 시험을 다시 봐서 올라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은 산부인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한 20년 하다 보니까 산부인과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일반 내과 시험을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그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의원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공의들 파업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에 의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공의를 좀 줄여놓는 효과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신 회장 어렸을 적에 군 소재지나 이런데 병원에는 그때는 무슨 뭐 과별로 병원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거기서 예, 뭐 예. 귀 아파도 그 사람, 예. 코가 아파도 그 예, 사람, 예. 감기 걸려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때 또 산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네, 임신부가 이제 예. 출산할 때 예. 산파가 이제 달려오고 또 집에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내원 왕래를 오케이. 예. 왕진 왔다고. 왕주 와서 가방 들고 예.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하는 것도 받고 그때가 좀 그래도 크게 뭐 급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도 암이라는 자체도 없었어요. 우리가 한참 컸을 때 이제 뭐 암이다 막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 같이 다시 우리 그런 말이야.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일반이 따로 또 좀 더 공부해가지고 수련한 다음에 전공이 따로 해서 이원화 시켜서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군청 소재지였는데 그때 인구가 지금 인구하고 거의 가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병원 2개 있었어요. 예. 그 중에 한 병원에서는 치과만 빼고는 다 했어. 예. 이빨 뽑는 것만 빼고 다 했고. 근데 물론 이제 애도 조산원이 받지만은 또 네. 집에서 어머니들이 받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근데 난산인 경우에만 의사가 가서 산부인과도 그만하고 뭐 다리가 삐었다 뭐 해도 그 의사 한 사람이 거의 해도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고 이제 뭐 맹장 수술도 그분이 다 했고 조금 큰 거는 이제 도립병원에 있는 데로 가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오늘날은 그때에 비해서 주민들도 의학 상식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약품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일반의 제도나 그런 제도도 정부가 한번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전공의들 중심의 의료 체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의과대학
예과 2년, 본과 4년, 예. 인턴, 예, 레지던트 예, 예. 뭐 이렇게 가고 그러려면은 예. 거의 10년 이상 예, 가야 그렇습니다. 이제 예. 좀 직업인이 될 수 있는데 예. 전공의가 되면은 월급을 조금 뭐 생활을 할 만치 받으니까 그 동안에는 자기 집이 부자거나 처가가 부자거나 그래야 예, 다닐 수 있다. 예. 그런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짧은 기간 돈을 벌어야 돼. 예. 자기하고 같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이미 상당한 지위에 가 예. 있어.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그 소득의 불균형, 학교 때는 내가 더 공부를 잘했는데 이런 예, 생각이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불균형 문제가 있어서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오늘 현재 이런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나 그 의료계나 서로 뭔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방법이 있을까요, 조 회장 한번? 네,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이도 개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개업을 전공의만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일반이가 개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그 복잡한 과정 또 그렇게까지 갈 수 없는 어떤 생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학교를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 자격이 있으면 일반이거든요. 그럼 일반이도 개업을 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동네 가정이 이런 걸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전공의만 개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공의만 개업을 전공의 수요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의료 서비스는 그 전공이 되기까지도 힘이 더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힘은 뭐 얼마든지 더 들 수 있는데 시간이 적어도 4, 5년이 더 걸려야 그것도 빨라야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공의를 그 정도로 이 법체계도 좀 바꿔야 되고 또 이 차제에 이 우리나라 보건사회부나 의료 정책 하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일반인 대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병원에가 아니라 이사회나 그런 또그 임원질안에 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일반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의견을 제시해야지. 무슨 발령 나는 거 보면은 뭐 오사부 장관은 뭐 의대를 졸업하고 어디 병원에 있고 줄끼리. 서울대 의대 교수여야 되고 이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의사들만 위한 의료 정책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고 이제 경제 분야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경제가 왜 잘 안 되냐?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경제학을 한 사람들이 정책을 그렇습니다. 세우니까 잘 안 된다. 예. 그런 말이 좀 농담 같은 말이 있는데 예. 역시 일반의 제도가 좀 보급이 빨리 돼야 되겠다. 우리 신회장께서는 어때요? 지금 의료인들,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인들로서는 상당히 그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하고 네. 정부하고 지금 맞선 꼴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내 짐작입니다만은 선거를 앞둘 때 좀 밀어붙이자 하는 것이 또 전공의들 예. 중에도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런 양쪽이 다 상당히 이제 허리에다 힘을 주고 있는데 네. 누가 들어서 어떻게 타협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좀? 근데 그거는 이제 선거다 뭐 정책이다 정책이다 그거 떠나서 순수한 나이팅게일 정신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 하나가 쉽게 말하면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같이 그 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간호 학교 나와서 바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간호 대학을 정시고 4년제 해서 한 분들이라 바로 같이 의사분 옆에서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보조를 했을 때 그분들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방금 우리 조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일반인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분을 조금 더 아까 6년이면은 그분들이 더 같이 2년 더 해서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전문적인 걸 같이 자기를 줘서 일반인 자기를 줘서 그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방법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도 전문의나 그 레지던트 과정에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수술실 간호사한테 먼저 배운다. 의대 졸업생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의학적 예. 수술 현장에서 임상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예, 있다고 예, 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선거를 앞뒀다 하더라도 정치 세력이 여기에 절대로 개입을 자기들 당략을 위해서 개입하지는 않아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자기들의 선거 공약으로서 이걸 이렇게 수습하는데 네. 정치인들도 좀 참여를 해서 네. 지금 뭐 국회가 좀뭐 회의를 한 번 더 하기는 예, 되겠지만 예. 공천에 정신이 팔려 있겠지만은 정치인들이 이거를 중개하러 수습하는 방향에서 좀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 가장 염려스러운 거는 표를 의식해서 정부가 하니까 우리는 반대한다든지 네. 또는 뭐 예. 정부를 지지한다든지 그런 네. 일방적인 생각을 아니고 정치인들은 중립을 지켜주고 국민들이 그야말로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의사들도 역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든지 요새는 히포크라테스가 뭐 뭐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예. 많겠지만은 예. 예. 의사들도 우선 환자는 치료를 해주고 봐야 된다. 사표를 내더라도 최소한의 이론은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수리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예. 서로 교대로라도 나가서 병원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어떤 대책이 있는 유보기간을 둬서라도 이게 시행됐으면 좋겠다. 만일에 정부가 이제 의료진의 말을 들어가지고 2,000명 증원을 안 해버린다 그러면 또 대학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대학과 수험생들이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 파란이 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좀 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두 분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